로버트 그린의 48가지 법칙.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법칙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11법칙.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법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생존과 영향력에 대한 아주 냉혹한 전략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가진 역설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던 비스마르크와 처참하게 실패했던 용병들의 이야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통제의 심리학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법칙은요, 아주 재미있는 역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독립이나 자유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로버트 그린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의존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된다. 이 문장 하나가 이 법칙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그냥 친절하게 도와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고, 아니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긴 안 되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필수 불가결함입니다. 힘으로 막 상대를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어떤 조직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있다면 내가 그 기계의 가장 핵심적인 톱니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부품을 딱 빼버리는 순간 기계 전체가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걸 정말 완벽하게 교과서처럼 실행했던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독일 통일의 주역 오토 폰 비스마르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일 힘센 사람한테 줄을 서잖아요. 그쵸? 그런데 비스마르크의 천재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요. 그는 일부러 힘없고 우유부단하기로 소문난 빌레름 1세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한 군주일수록 자신의 강인함과 결단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거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그의 전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딱 3단계로 요약되는데요. 먼저 왕의 정신적 척추가 돼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던지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전 그러시다면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척추가 빠져나간다는데 왕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결국엔 비스마르크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분명 서류상으로는 왕이 주인이고 비스마르크는 신하인데 실제 권력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역방향 독립성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주인이지만 알맹이는 하인에게 꽉 잡혀 있는 거죠. 주인이 하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역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 사례도 한번 봐야겠죠? 이 법칙을 제대로 못 쓰면 어떻게 망하는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용병대장들, 이른바 콘도티에리의 이야기에서 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콘도티에리들은 당대 최고의 전사들이었어요. 싸움 실력 하나는 끝내줬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체 가능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칼을 잘 휘둘러도 나보다 더 싸고 더 젊고 더 말 잘 듣는 용병은 시장에 언제나 놀려 있었거든요. 당신은 더 젊거나 더 신선하거나 덜 비싸거나 덜 위협적인 누군가에게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좀 섬뜩한 경고죠. 나만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지 못하면 내 자리는 언제든 위태로울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존 관계의 속내는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의존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고마워할까요? 로버트 그린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의존성은 종종 감사나 호감보다는 두려움과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등판합니다. 사랑받는 게 낫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낫냐? 마키아벨리의 답은 아주 단호해요. 무조건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너무 변덕스럽고 쉽게 배신하지만 저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통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거나 사라지면 내 권력 기반도 한순간에 무너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의존성을 거의 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시스템, 그 자체에 나를 연결하는 겁니다. 로버트 그린이 쓰는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바로 가시도 친 덩굴이 되라는 거예요. 건물벽을 타고 자란 덩굴처럼 조직의 여러 부서와 네트워크 구석구석에 내 영향력을 깊숙이 뿌리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 나를 제거하려고 할 때 그건 마치 덩굴을 뜯어내려다 건물벽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닉슨 행정부의 헨리 키신저가 바로 이 전략의 대가였죠. 자, 그런데 이 법칙에도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데 너무 심취한 나머지 나 스스로는 완전하게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고립은 힘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약점이에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외로운 표적이 될 뿐입니다. 극단적인 독립은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법칙이 말하는 건 고립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상호 의존의 균형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동시에 나 역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 균형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의 좀 서늘한 속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이 우리에게 진짜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이게 아닐까요? 우리는 이 의존성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상대를 베고 통제하는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긍정적인 연결고리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통제를 넘어 신뢰를 구축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위험한 법칙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